그래서 이제 2월달 전기차 판매도 뭐 순항이라는 것이고 그 이후 액션 플랜 같은 경우도 K배터리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그로스 리서치의 또 2차 전지 섹터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IM증권 영업부 이창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 섹터 좀 이야기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 뭐 반등한 종목도 있었고 좀 떨어진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 나온 소식은 LG엔솔 1분기 실적 흑자 전환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사실 아직 반응을 좀 못하고 있었고요. 지수 자체가 최근에 미증시 떨어지면서 좀 조정받다 보니까 2차 전지도 같이 밀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그 내용 다뤄볼게요. 그 EU에서 자동차 산업 지원 액션 플랜을 내놨는데 요거 플랜 가동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좀 확 늘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당장은 없고요. 네.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슈고 일단 뭐 그 이후에 그 자동차 액션 플랜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일단 이후 쪽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게 2월달에 주요 7개국 그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거의 25% 정도 연간 성장이 나왔고 그리고 1월달에 37%였는데 이제 2월달에 25% 나왔어요. 이건 이제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1월달에 출발 좋다고 했는데 2월달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그 벌금 이슈 때문이겠죠. 네. 배출 기준 그 규제 때문인 거라고 보시고요. 프랑스가 이게 마이너스 나온 이유가 지난해 때,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때 보조금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팔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저효 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뭐 플랫이라든가 이제 역성장이 나오는 거지. 독일이라든가 영국, 뭐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다 지금 보면 30에서 60%대까지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그 독일, 프랑스, 영국 여기가 이제 그 빅3라고 봐야 되는데 프랑스가 좀 뭐 부진할 따름이지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5% 성장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그 위원이 이제 코멘트를 한 게, 그래서 이제 2월달 전기차 판매도 뭐 순항이라는 것이고, 그 이후 액션 플랜 같은 경우도 K배터리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지금 이게 이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이제 19% 얘기가 뭐냐면 이게 PHEV까지 포함인 거라서 그럴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하이브리드요? 네, 아니 그 PHEV 하이브리드 말고 그 뭐예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런 판매량이고 대략 이제 그 2월달에도 뭐 순수전기 판매는 30% 이상 이제 증가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테슬라가 1월달에 이어서 2월달도 역성장이 좀 뚜렷합니다. 네. 현재 그래서 이제 비테슬라 진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의 비중이 사실은 높을수록 중국 배터리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네. 그 비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수록 요거는 좀 더 K 배터리에 좀 더 그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액션 플랜 주요 내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A4지 16장인가 그래요. 그 내용이 그 액션 플랜 내용만. 네. 그리고 거기에 또 Q&A부터 해서 뭐 그 추가 해설서 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이렇게 간략하게 잘 증권사에 정리를 잘했고, 핵심적인 게 그 배터리 산업 강화 패키지가 들어가고 차세대 기술 개발과 전기차 보급 촉진과 충전 인프라 확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지난번에 제가 기업용 전기차 판매 그런 내용도 이번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던 게 이제 CO2 배출 벌금을 1년에서 3년 평균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해석이 됐었냐면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뉴스가 여기 보면은 올해부터 신차 평균 CO2 배출 가능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추고 기준 배출량 초과하면은 뭐 그람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를 했으나 3년간 유예키를 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보통 나고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악재처럼 반영돼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예가 아니고 3년 평균이에요. 총액은 한도는 같은 겁니다. 규제는 똑같은데 조삼모사 한마디로. 그러니까 1년 평균에서 3년 평균으로. 네, 3년. 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벌금 부과한 거를 전체 3년치 목표는 그대로 하고 유예를 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그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을 준 거죠. 실제로. 그래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약간의 이제 그 기업들한테 좀 더 그 융통성을 준 그런 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제 코멘트고요. 그 CO2 벌금 규제 3년 평균에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수의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올해 판매량이 적을 경우에는 26년과 27년도에는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돼요. 총 수량 양은 같으니까. 그래서 전기차 판매를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 업체들이 부도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벌금 때문에. 그리고 25년, 27년까지 이런 실질적인 전기차 판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들은 27년까지 경쟁력 있는 전기차 출시와 판매에 집중할 수 있고, 자칫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을 전기차 판매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개발에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년에서 27년까지 3년 평균으로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더 많이 늘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리고 뉴스를 먼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액션 플랜에 대한 발표를 5일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 내 투자도 올리고,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그 유럽산 배터리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을 올리는 형태라든가 배터리 산업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조 8천억 정도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배터리 소재에 대한 안전적이고 그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기술 확보를 위한 이제 그 프레임워크도 만들겠다 이렇게 들어갔고, 그 배터리 셀 및 핵심 부품의 유럽산 요건도 명문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쪽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다 그 권고예요, 권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뉴스 플로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에서 지금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시 와서 이게 전체 내용이니까 보면은, 그래서 배터리 산업의 강화대에서 이제 배터리 제조업체 지원을 확대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원금 준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유럽 내 그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에 그 노스볼트가 부도났잖아요. 네네. 그 뉴스가 요거예요. 그 유럽 최대 업체인 노스볼트가 지금 파산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업체들한테 사실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행 가능한 그 수단을 모두 탐색했지만 사업 지속에 필요한 재정적 조건을 확보할 수 없었다. 라서 파산 신청 이유를 밝혔고, 다른 배터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개월 동안 자본 비용 상승과 지정학적 불안, 공급 변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캐중 구간에서 신생 업체들이 많이 나가 떨어졌는데, 이런 유럽 최대 배터리사마저도 지금 파산할 정도로 지금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다. 그리고 이제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내실을 기하기보다 자꾸만 확장하다가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그 캐펙스 투자하는 것들을 좀 연기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이유도 그냥 무리하게 계속 벌리기만 했다가 이런 꼴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이제 현금 흐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자산에 대한 효율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GM과 뭐 현대차 간의 어떤 협업도 그런 거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계속 확장하는 것보다 서로 간에 이제 그 생산 시설을 공유하는 형태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그 BMW가 노스볼트와의 계약, 20억 달러 계약을 이거 깼잖아요. 이게 이제 뭐 SDI라든가 뭐 CLT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다시 또 앞으로 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 유럽 내 배터리 공급 방화가 필요한데, 이제 노스볼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과 뭐 일본 업체들과의 협력이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유럽 내 이런 이제 그 소재라든가 부품의 그 이윤의 생산의 50% 이상 확대를 이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에 따른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보조금 같은 거, 재정 지원을 주겠죠. 그리고 재활용 얘기가 있고, 요게 그 CRMA법과 맞물립니다. 이런 배터리 재활용 이런 것들도. 그리고 배터리 탄소 배출 발자국, 이것도 이제 배터리 여건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내용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이제 3억 5천만 유로 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첨단 배터리 제조와 재활용 기술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하고, 근데 요게 밑에가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것들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술 개발하는 거고, 이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 부분. 그래서 이제 특히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도입 부분이 실제 프랑스에서 이걸 도입했을 때 전기차 보급이 급증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럽
전체 다 도입한다는 것이고 또 이거죠.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속 가속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 네. 요거를 이제 법제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들. 근데 이번에는 아직 의무화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 내 전기 트럭 도입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도 주는 것들.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충전 인프라 확대.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하고 그리고 관련 정책 지원하는 거랑 그리고 전기차 관련 규정에서 그 자동차 라벨링을 해서 그 전기차 배터리 원소 탄소 이런 발적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배터리 상태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 정보 제공 의무화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빠졌는데 그 유로 액션 플랜의 첫 부분에 보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유럽 전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보급을 위해서 뭐 표준을 만들고 기술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대체로 요 유로 그 액션 플랜을 분석한 애널리스트들이 2차전지 담당들이 많은데 그런 자율주행 쪽은 빠져 있더라고 대체로. 근데 그런 것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이 코멘트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유럽 자동차 그 액션 플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기차 정책을 어떻든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게 그 골자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저 이제 그 자료 화면에 해놨으니까 같이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미래에셋에서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 이거 봤어요. 네. 네, 리포트.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병화 의원이 정리한 거 요거랑 그리고 미래에셋 정도만 보면은 어느 정도 내용을 볼 거예요. 그게 이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고. 길죠. 네, 그리고 이제 번역본으로 챗GPT 돌려서 번역해서 보는데 일단 내용이 많아요. 하도 보다 읽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냥 정리하는 거 기다려보자. 그래서 정리를 해준 거고 주요 내용이 규제 완화, 요거 CO2 규제 3년 평준화 요게 들어가 있고 그 전기차 수요 정책, 그 수요 촉진 정책과 배터리 밸류체인의 리쇼링 강화 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 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정적이라고 이제 보는 경우죠. 그 CO2 규제 3년 평준화. 이게 이제 유럽 단기 수요에 대한 부정적이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26년, 27년도는 수요액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수요가 부정적이면은 26년, 27년도에는 판매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당장에 벌금을 걷는 것보다 실제 전기차 판매가 더 증가하는 게 더 맞으니까 이런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EU 내 전기차와 배터리 경쟁력 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 인프라와 그리고 이제 수요와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것들이 같이 다른 거고 특히 그 사회적 리스 보조금 도입이 이게 이제 어쨌든 요 1분기 권고에서 전체 EU 회원국한테 이제 시행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걸 일단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다가 그 전기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인데 이게 실제로 프랑스에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4년도에 1분기 때 그 유로 전체가 판매가 급감했거든 전기차가.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한 달 만에 보조금이 소진돼 버렸었어요. 너무 빨리 팔려서. 네, 그래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다른 데는 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일 때 혼자서 24% 판매 성장이 나왔던 거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러면 이걸 유로 전체로 적용했을 때는 이게 효과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이제 EU는 프랑스에서 성공적이었던 사회적 리스 보조금 프로그램을 전 유럽 지역에 확대하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 이는 그렇게 되면 중장기 관점에서 주로 저소득층 중심의 이제 그 EU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예산들은 24년 그 프랑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대략 그 대당 한 6,500유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되게 이게. 그래서 이제 13,000유로면은 670만 대, 만약에 6,500이면은 1,300만 대까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가능한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차량 그 전기차 구매 확대 정책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의 중인데 그 올해 2분기부터 본격화가 되고 입법 과정이 아마 그 올해 말까지 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26년 1분기까지
그 법안을 제시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서 아마 26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럼 내연기관차에 대한 구매에 대한 세제를 축소를 하고 전기차 구매하게 됐을 때는 그 세제 혜택을 확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의무화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직은 요 권고안이기 때문에 의무화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기업들이 전기차 그 구매에 대한 그 의무화 뭐 그런 것들 이제 기업 차량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 차량 그 법인이 무조건 구매한 게 아니라 저기 판매 그 완성차 업체들이 법인 차량의 판매 몇 퍼센트를 의무화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겠죠. 네. 이게 사는 사람한테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차량 전기차 의무화가 법제화될 경우에는 23년도 그 전기차 구매 100% 가정할 경우에는 뭐 최대 그 200만 대 이상의 그때 210만 대라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특별히 많은 어떤 그 예산이 들지 않고 전기차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의 그 자동차의 신차 수요가 60%가 기업용 차량인데 전기차 보급률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법인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이 수요가 최소 그러니까 보통 한 200만 대 정도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수요의 25% 정도의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그런 이런 수요 25%의 수요 창출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차량의 전기차 구매 확대 정책은 어떤 유의미한 예산 확대 없이 EU OEM 중심의 그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 또 EU 차원에서의 전기차 인센티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년부터 아마 당장은 안 될 거 하고 26년부터는 EU 전체 회원국 전체로 그런 그 인센티브가 아마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자금원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밸류체인에 가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경쟁이 있는 배터리 셀 공급망 확보, 배터리 셀의 주요 원가를 차지하는 그 양극재, 전구체 이런 기타 부품에 대한 지원 투자 필요성을 명시를 했고 또 2030년 기준으로는 50% 이상 부가가치를 유럽 지역에서 이제 달성하도록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유럽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공장 세워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 부스터 법안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5에서 27년에 그 EIB 그룹 벤처 부채를 운영해서 이제 그 EU에서 배터리 제조하는 업체들한테는 이제 18억 유로 예. 조율한 예정이라서 이게 저거 AMPC랑 비슷한 겁니다. 아.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CRI법도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23년도 1월 달에 2차 전지 종목도 움직일 때 유로 그 EU의 그 CRI법이 위반되면서 원자재법이죠. 그게 나오면서 이제 광물 관련 업체들이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18억 유로가 2조 8,400억이래요. 네, 아까 여기 2조 8천억이라고 그 써 있었었어요. 아, 네. 원화로. 네, 아까 저기 그 자료에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배터리 그러니까 CLA법 자체가 이제 배터리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EU 내에서 배터리 셀과 그런 소재 이런 것들 광물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에 대한 그 뭐 지원 정책들이 앞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는지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액션 플랜에서 언급된 내용의 자금원이 뭐 여기 지금 그 이런 구축된 내용들이 있는데 대략 뭐 지금 최대 보면 한 867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억 유로에서 한 867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자금 확보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를 견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이런 것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K배터리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그 상계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보조금 명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상계 관세와 더불어 배터리 관련 불공정 무역 개선 필요성도 명시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상계 관세 전기차에 대해 상계 관세 매기고 있는데 추가 만약에 이를 회피하는 관행이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런 그 필요할 경우 배터리 및 주요 부품 분야를 포함한 공급망 단계의 그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저가 배터리라든가 소재 유입을 막고 유럽 내 배터리 관련 정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싼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막으려고 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거다가 명시 못했어요. 워낙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권고 아니지만 모든 시행이 다 26년도예요. 26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행들이. 그렇게 되면은 EU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CO2 배출 그 기준이 이제 3년 평균에 의해서 약간의 그 수요가 이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제 한 3월에서 4월 정도 그런 것들 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부지런히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올해 혹시라도 부진하더라도 26년도, 27년도에는 오히려 그 수요가 더 클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제 투자자분들은 제일 이제 아쉬운 게 2차 전지는 뭔가 매년 뭔가 밀리는 느낌이야. 네, 맞아요. 지연되고 근데 이제 이연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연기라든가 유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유연성을 뒀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지키기 어려운 거를 강요하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이걸 따라오지 못해서 아예 나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애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그 보듬어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대신 전체에 대한 총 규제 토탈 양은 같기 때문에 의도는 알겠으나 또 기다려야 하는. 맞아.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이제 이런 그 권고니까 명시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배터리라든가 이런 소재에 대해서도 무역 장벽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발표될 경우에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 K 배터리 밸류체인에 긍정적인 효과 예상된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게 지금 그 CO2 배출 규정 그 3년 평준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유의미한 리스 보조금, 이런 기업 차량 EV 이런 거. 정확한 이제 그 안들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얘기랑 그리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여기 제목을 써놨잖아요. 그 EU CO2 배출 규정 3년 이후에는 잘못된 표현이고 3년 평준화가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악재로 보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늘이 그 3월 13일이죠. 13일 예. 목요일이요? 네, 그 선물업체 동시만기일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미 정부의 미국의 지금 그 임시 예산안이 그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늘 장중에 오늘 선물업체 동시만기일인데 미 선물이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 예산안 통과 때문에. 그래서 네. 그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통과되지 않아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생겨가지고 오늘 이제 지수가 쫙 해서 그 미선물 빠지는 거 그대로 쫙 이렇게 밀렸고 맞아요. 오후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파생이 이제 거의 3조 8천억 이렇게 거의 그 선물을 매도로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종가 저가로 끝나는 상황이었었어요. 특히 코스닥이 좀 더 그랬고 코스피는 이제 한익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동시효과 좀 들어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거의 지수가 종가 저가로 끝나는 그런 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여전히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어닝 쇼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전체 특히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네. 아직 수출 데이터가 확 올라오지 않고 있고 약간 개선은 가능성이 있어요. 뭐 알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가 확 올라온다던가 뭐 그 코발트 가격이 급등한다던가 이제 광물 가격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뭐 지금 일단은 그 광물 가격 올라온 것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한데 일단 1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까지는 소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대략 실적 발표가 4월 중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올라오기는 여건상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까지 좀 소화를 해야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